그런데 이 임대차 보호법이 너무 급박하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.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.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봐 드리겠습니다. 자, 윤슬기 기자. 네. 법이 오늘부터 당장 시행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나 그제 전세금을 대폭 올려준 세입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이분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. 그렇습니다. 하지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 남은 계약 기간이 6개월에서 한 달 사이에 있다면 개정법에 따라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다시 계약을 하면요, 이른바 5% 상한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5% 상한룰이 적용되는 계약 갱신 청구권 기회는 딱 한 번뿐이죠. 이번에 쓰면 2년 뒤에 못 쓴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법으로 아무리 4년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에게도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4년을 보장해야 합니까?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. 개정법엔 집주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. 일단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합니다. 그리고 세입자가 허위 계약을 한 게 드러나거나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을 무단으로 개조하고 파손을 할 경우, 또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을 남에게 빌려준 경우 등이 재계약 거부 조건으로 꼽힙니다. 자, 그런데 과거에 말이죠. 1년에서 2년으로 이 임대차 보호가 연장될 때도 초기에는 큰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 초기 혼란이 지나고 나면 제도가 정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네, 지난 1989년 임대기간 2년 연장 후 서울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을 준비를 했는데요. 자, 보시다시피 시행 첫 해와 이듬해 최대 30% 가까이 치솟았다가 2년 뒤부터는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. 예. 그런데 당시 전셋값이 안정된 거는 제도가 정착해서라기보다는 분당, 일산 등 일기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는 등 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걱정이 많은데요. 또 하나 걱정이 과거 우리 서민들의 경우에는 전세로 시작해서 좀 돈 차곡차곡 모아서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통 겪었는데 이런 주택 마련 문화에도 좀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처음에는 월세 살다가 돈 모아서 작은 전세, 점차 큰 전세로 옮기다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공식 같았죠. 예. 그런데 이 전세라는 중간 과정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집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내 집 마련의 전략도 보시는 것처럼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인데요. 직접 들어보실까요?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전세로 눌러앉는 게 좋죠. 왜냐하면 주거비 부담이 가장 작으니까. 그러나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고 내 집 마련의 꿈도 멀어지는. 예, 당장 가장 큰 걱정은 전세 물량이 갑자기 한꺼번에 대폭 줄 경우에 이 시장의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.